네, 29페이지부터 보죠. 그 자는 사람 좀 깨워주시고, 네, 생산적인 하루를 또 잘 시작해 보시고요. 어제 얘기했던 거 간단히 이야기하면서 해보면은 그 수열이 하나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저 수열을 가지고 새로운 수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새로운 수열로 생각을 하면 an을 가지고 sn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an을 가지고 sn을 만드는 거는 수학 작년인가요? 수학 원인가? 그때 뭐 충분히 배웠었을 것 같고요. 먼저 포인트는 주어진 수열을 가지고 합 개념을 사용을 해서 뭐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수열이 나왔으니까 무엇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수렴을 하는지 발산을 하는지 한번 체크해보자는 소리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수렴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써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s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첫 번째 나와 있는 화살표는요, 주어진 함수로 새로운 함수를, 주어진 수열로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다는 소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화살표는 수렴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수열이 수렴할 때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고 하고요. 이때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이 s값을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 급수의 합 또는 뭐 급수의 값이 s다라고 쓰겠다. 뭐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가 숫자는 아니지만 이런 기호를 써서 급수를 간단하게 표현한다고 했었고요. 등호는 s라고 쓰면 급수, 수열이 s로 수렴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해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an이 주어져 있으면 sn을 만들고 sn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체크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제 1번 보죠. 예제 1번. 자, 우선 이런 식 앞에 시그마가 있는데 이 식을 쓴 이유는 뭐죠? 얘를 일반항으로 하는 수열이 하나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자? sn을 만들자는 소리예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땡땡땡 n번째 항까지 쓴 다음에 걔를 다 더해보자라는 소리죠. 예. 뭐이 경우에는 그 계산이 좀 깔끔하게 되는데요. 그 이 형태의 식을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할 때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사실 고1 때 배웠었죠. 네, 고1 때 배웠고요. 그게 그 교과서 왼쪽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뭐 식이 하나 나와 있죠. 얘를 부분분수라고 하죠. 부분분수. 부분분수. 고1 때 나오는데 그 식 고1 때 나와요. 자, a b분의 1이 무엇이냐. 뭐 다 0이 아니겠죠. 이러면 된다. 그러니까 등호가 왜 성립하느냐. 오른쪽 식을 정리하면 왼쪽 식이 되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형태를 잘 보고 뭔가 항이 곱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얘를 어떻게? 마이너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분해한다. 분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분해. 예. 해보죠. 라지 A를 n 플러스 1로 보고 라지 B를 n 플러스 2로 보면 되겠죠. B 빼기 n 1이죠. 그래서 1분의 1을 써주고, 이것도 많이 하면은 1분의 1 같은 걸 안 써주죠. A분의 1, B분의 1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뭔 거예요? n번째 항인 거죠. 그럼 첫 번째 항 뭐야? 얘가 첫 번째 항입니다.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그가 더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항은 4분의 1이죠. 얘가 두 번째 항. 땡땡땡. n번째 항은요. 얘가 되는 거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는 유한계의 항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가능하다면 순서를 바꿔서 할 수가 있고, 이때 어떻게 계산한다? 같은 것끼리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것끼리 다 없어져서 무엇만 남는다? 최초에 있는 애랑 마지막에 있는 애만 남는다. 얘를 뭐라고 하겠다? SN이라고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얘가 AN을 가지고 만든 SN입니다. 얘 이제 무엇을 생각하자? 극한을 생각하자. 어디로 수렴하죠? 2분의 1로 수렴을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예제 1번은 2분의 1로 수렴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네. AN 주어졌을 때 SN 만들고 극한 구한다.
그러니까 사실 무엇이 추가된 것 뿐이에요. 수열의 극한에서 AN을 가지고 SN을 만드는 걸 추가하면 급수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 분수 형태는 기억해 두세요.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얘를 쓴 김에 여러분들 예제 1번에 1번 있죠. 거기는 숫자가 약간 다른데 이렇게 붙여 문제 1번에 1번 보면은 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얘를 바로 어떻게 할 수가 있다? 뒤에서 앞에 있는 걸 마이너스해서 2분의 1을 써주고요. 앞에 있는 것에 뒤에 있는 걸 빼면 되죠. 얘가 n번째 항이에요. 얘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자라는 소리입니다. 나열을 잘 해보면 되겠죠. 2분의 1은 나중에 계산하고요. 첫 번째 항,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n번째 항이 됩니다. 그럼 아까 풀었던 문제랑 약간 다른데, 아까 풀었던 건 이렇게 만나는 것끼리 없어졌잖아요. 얘는 안 그렇죠. 잘 쳐다보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얘랑 사라지겠죠. 3분의 1 빼기 5분의 1 다음에 있는 항을 여기다 추가해서 써보면 4분의 1 빼기 6분의 1이 되나요? 그럼 어떻게 없어져요? 얘랑 없어지겠죠. 무언가 한 칸 띄어서 얘 있으면 한 칸 띄어서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얘를 계속해서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앞쪽 기준으로 이 두 개의 항이 남고요. 두 개의 숫자가. 그럼 뒤쪽 기준으로 대칭성에 따라서 얘가 하나 남고 이 바로 앞에 있는 항 있죠. n분의 1 빼기 이 바로 앞에 있는 항. 얘가 될 텐데 맨 뒤쪽에 있는 뒤쪽 숫자가 남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또 뒤쪽 숫자가 남습니다. 이렇게 뭔가 대칭성을 가지게 남아요. 이거 n 플러스 1이죠. 수정. 이 바로 앞에 있는 항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고 이렇게 살아남아요. 이렇게 뭔가 대칭적이 되게 없어지고. 얘가 SN입니다. SN. 2분의 3이죠. 2분의 3 숫자니까 놔두고 얘랑 얘는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2분의 3으로 수렴한다. 우리 최초에 2분의 1 있었죠. 4분의 3으로 수렴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차이가 2죠. 아까 풀었던 문제는 차이가 1이고 지금 차이가 2여서 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 1번에 2번 바로 보죠. 일반항을 바로 쓰면 얘가 AN 일반항인데요. 얘를 유리화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AN입니다. 자, 1부터 대입해요. 첫 번째 항. 자. 두 번째 항. 땡땡을 써보는 거죠. 그럼 맨 마지막에 얘가 쓰이겠죠. 얘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없어지죠. 그럼 뭐가 남아? 얘랑 얘만 남습니다. 어떤 거요? 이거요? 잘못 썼나? 아, 잘못 썼네요. 분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루트 n 플러스 1하고 빼기를 남아요.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래서 발산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죠. 30페이지인데 그 박스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되고요. 1번 동그라미랑 2번 동그라미는 참인 명제인데 하나의 명제가 다른 명제의 대우 명제거든요.
대우명제. 그래서 하나를 증명하겠습니다. 맨 위에 질문이 급수의 수렴 발산과 수열의 극한값 두 개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해보죠. AN을 가지고 SN을 만드는 거, SN을 가지고 AN을 만드는 거를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식을 쓰면은 자,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을 어떻게 만들죠? AN을 이렇게 쓰죠. SN 빼기 SN 빼기 1. 언제? N이 2 이상일 때. N이 1이면 S1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쓸까요? 네. 이런 식으로 AN 주어져 있으면 SN 만들 수 있고 SN이 주어져 있으면 AN, 양쪽이 왔다 갔다 잘 돼야 됩니다. 네. 됐고요. 예를 들어서 SN이 수렴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수열이 수렴한다랑 뭐랑 똑같아요? 일반항의 급수가 수렴한다랑 같은 이야기죠. 네. 그러면 처음에 썼던 이 식을 잘 봤을 때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는 n이 매우 커져나가는 상황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n이 1일 때, 2일 때, 1일 때 제외도 상관이 없거든요. 맨 위 식에 리미트를 붙여볼게요. 리미트. 자, 우선 오른쪽에 리미트를 붙여볼게요. 리미트. 아마 작년에 배웠을 겁니다. 지금 가정이 SN 수렴한다 소리고 그럼 얘가 어디로 수렴해요? S로 수렴하죠.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똑같이 S로 수렴하죠. 네, S로 수렴합니다. 보니까 이 수열이 어떻게 생겼다? 수렴하는 수열의 조합으로 생겼죠. 그럼 어떻게 한다? 리미트가 각각 분배되듯이 계산할 수가 있다. 0이 됩니다. 자, 너의 극한이 0이니까 너의 극한이 0이겠죠. 그래서 무엇을 알 수가 있다? AN도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증명이 끝났죠. 자, 뭘 안 거죠? AN이 주어져 있을 때 급수가 수렴하면 어떻게 된다?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다. 수렴하고 그 값이 0인 것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을 했고요. 이 명제에 대우 명제가 나와 있죠. 자, 방금 증명한 거는 그 파란색 박스에 어디에 있는 거죠? 1번 동그라미에 있는 이야기죠.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 하면을 P면 Q이다 해서 화살표를 보면 되는 거죠. 됐고요. 자, 그럼 2번 동그라미 무엇이냐?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가 발산한다. 정확하게 대우 명제죠. 네. 그래서 1번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을 증명을 해서 이 내용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푸는 문제들은 2번 동그라미의 내용을 사용해서 푼 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위에 어려운 말로 급수의 수렴 발산과 수열의 극합의 관계라는 한글이 쓰여져 있는데 얘를 그냥 나중에 간단하게 부릅니다. 일반항 테스트. 일반항 판정법이라고 해요. 판정법 테스트라고 하는데 자, 무엇만 알면은 어떻게 알 수 있다?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가 발산하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논리적 과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역은 성립하지 않죠. 뭔 소리냐? 일반항이 0으로 가면 급수가 수렴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 예시가 나와 있죠. 그 예시가 뭐예요? 앞에서 풀었던 예제 1번에 2번이죠. 네. 예제 1번에 2번은 어떻다?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하는데 급수는 발산했죠. 네.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에 문제 2번 보죠. 문제 2번 뭐 쉽긴 한데 문제에서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값을 구할 필요가 없죠. 값을 구해서 수렴한다를 보이면 좋긴 한데 판단만 하라고 했으니까. 네. 첫 번째 급수의 일반항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반항이 어디로 수렴한다? 2분의 3으로 수렴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로?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거죠. 얘는 뭐 참인 데이터긴 하지만 쓸모는 없어요. 이 문제를 풀 때. 너가 0으로 안 가니까 급수가 발생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왜 이게 유용하느냐? 이 일반항의 급수, 일반항을 가지는 수열의 급수를 생각해 봤을 때 이론적으로 수열 발산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해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죠. 그리고 이 수열의 극한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럼 질문, 이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어떻게 더하지? 배운 적이 없죠. 네, 그래서 이 판단하는 방법이 매우 강력하다라는 거고요. 문제 2번에 2번 일반항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반항 극한을 보냅니다. 포인트는 무엇이다? 0으로 수렴하지 않죠. 그래서 이 수열을 가지고 만든 급수도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여기에서 이해가 나왔으니까 너를 AN으로 생각을 하고 무엇을 만들어 보자? SN을 만들어 보자 라는 거죠. 좀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써보면 이거죠. 그러면 S1은 뭐예요? S2는? S3는? S4 보이죠? 이게 SN 수열이에요. 수렴하지 않죠? 마이너스 1로도 0으로도 어떠한 값으로도 수렴하지 않는다. 31페이지 맨 위쪽에 있는 박스 급수의 성질이 나와 있는데요. 그 위에 발문을 읽어보면 어찌고 저찌고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증명을 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라는 거고요. 그 맨 앞에 글을 읽어보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급수의 성질. 두 급수가 수렴하고 그 합을, 그 값을 ST라고 한다. 수열이 수렴한다는 소리예요. 수열이 수렴한다. 써보죠. 그래서 급수의 값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쓰면 이런 겁니다. 자, AN을 가지고 SN을 만들어요. 얘가 수렴한다는 거예요. 값을 S라고 하죠. 수열의 일반항이 하나 더 주어져 있죠. BN이라고 하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또는 부분 합을 TN이라고 하죠. TN. 얘도 수렴한다고 하니까 T로 수렴한다고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급수가 수렴한다는 소리도 되고요.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소리도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이 두 개의 수열이 수렴하니까 저 두 개의 수렴하는 수열을 조합해서 만든 수열도 수렴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 더하고 빼서 만든 수열, 곱한 수열, 0이 아니면 나눈 수열, 실수배한 수열이 다 어디로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냥 대입을 한 것처럼 다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잘 보면은 뭐가 없어요? 교과서 지금 1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까지 3개밖에 없죠. 더하기 빼기랑 실수밖에 없어요. 너랑 너밖에 없네. 그럼 가운데 거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안 나와 있는 거야? 사실이긴 하거든요. 팩트긴 한데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 이유가 왼쪽에 나와 있죠. 조그만 글씨로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수렴한다는 소리를 다시 이 오른쪽에다 써보면 이런 거예요. 자, S 플러스 T로 무엇이 수렴한다?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수열을 조합해서 만든 수열이 있죠. 얘를 하나의 수열로 봤을 때 다시 부분합을 구한 겁니다. 얘가 얘로 수렴한다는 소리잖아요.
얘는 이해가 되니? 그래서 얘를 이제 식을 써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너가 S 플러스 T가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마이너스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거예요. 맨 아래 KS를 보면, KSN을 보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곱한 거죠, 곱한 거. 자, 무엇이 ST로 수렴하느냐? SNTN이 ST로 수렴하죠. 근데 SNTN은 뭐예요? SN은 뭐야? 여기에다가 얘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위식 아래식을 곱한 거예요. 얘를 일반항으로 하는 수열을 생각했을 때 부분합이 얘가 되죠. 그리고 얘가 수렴한다는 소리입니다. 질문, 얘랑 얘랑 똑같아? 표현이 약간 이상하다. 바꾸죠. 아래 거랑 위에 거랑 똑같아요? 뭔 소리냐면 얘를 곱해서 더한 거랑, 자, 곱해서 더했죠. 그거랑 더한 걸 곱한 거랑 같아요? 일반적으로 다르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급수의 성질을 적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무엇만 생각한다? 더하기 빼기 실수배 3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리하죠. 곱셈, 나눗셈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얘가 왜 얘가 안 되느냐, 가 뭐랑 똑같은 거지? 말이 좀 어렵죠? 나중에 그 적분 같은 거 배울 때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아무튼 급수의 성질, 수렴하는 급수의 성질을 다룰 땐 어떻게 한다? 더하기 빼기 실수배만 일반적으로 맞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문제를 한번 보죠. 예제 3번, 문제 3번 보죠. 자, 이런 두 개의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지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뺐어요. 그러면은 an으로 만든 부분합이 있죠. an으로 만든 부분합을 sn이라고 하면 이 수열이 1로 수렴한다는 소리죠. bn으로 만드는 부분합 수열이 tn이라고 하면 얘가 2로 수렴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왼쪽 데이터랑 오른쪽 데이터가 하는 말이 똑같아요. 얘를 알고 있는 거고. 자, 1번. 자, 너가 수렴하느냐? 수렴하면 값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얘는 값이 있는데요. 자, 앞에서 똑같은 논리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너를 일반항으로 하는 수열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자? 부분합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2로 다 묶어서 A1부터 AN까지 더하고 싶죠. 그리고 빼기로 묶어서 B1부터 BN까지 더하고 싶죠. 그럼 A1부터 N까지, B1부터 BN까지가 어떻게 쓰여진다? SN이잖아. TN이죠. 자, 어떻게 보여요? 수렴하는 수열의 조합으로 보이죠? 그래서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 ES 빼기 T로 수렴한다는 소리예요. 네. 근데 SN이 1이네요. 그러니까 너가 1이지. TN은 어디로 수렴해? 2로 수렴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 내용이 위에 파란색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도 계산을 상당히 단순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그냥 대입한 것처럼. an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 곱하기 1로 값을 구하고 bn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빼기 1로 구해서 그냥 그걸 더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구해도 된다. 언제? 수렴을 할 때에만 이렇게 구한다. 수렴을 할 때에만 그렇게 구한다. 그 아래에 수학 역량 기르기가 있는데 예, 한번 시간 한번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왜 발산하는지 설명해보죠. 그 공부를 처음 할 때 그 나와 있는 생각을 처음부터 알아채기 좀 힘들어요. 나도 그냥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자, 시그마 n분의 1이 있습니다. 시그마 n분의 1. 자, 우선은 일반 항이 0으로 가죠. 근데 저 경우에는 저 급수는 발산하게 돼 있어요. 네, 발산합니다. 네, 그런 예시 중에 하나고요. 자, 아까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하면 좋겠죠. 너를 첫 번째 항부터 한까지 더해요. 걔를 어떻게? 수열로 잘 표현해서 극한을 구하면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는 형태라는 거죠. 우리는 분수 형태의 식을 더한 걸 정리하는 걸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수를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이쯤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좋습니다. 자, 부등식을 만들 건데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1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아래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죠. 좋고요. 자, 너는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자, 3분의 1을 잘 보면 4분의 1보다 3분의 1이 크거나 같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두 개 계산해. 두 개를 계산하면은 4분의 1이 두 개 있는 거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너 하나 비교, 너 하나 비교. 그 다음에 두 개를 묶어서 비교하는데 얘보다 작으면서 2분의 1이 되는 찾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뭐 써줘?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4개를 하나로 묶어요. 8분의 1 몇 개 있죠? 4개 있죠.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뭐가 보여요? 짝수의 거듭제곱 형태로 항을 묶어서 계산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16까지니까. 얘도 더하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수열은 뭐예요? 2분의 1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거죠. 계속 커지겠죠? 네. 그러면 자, 최초에 있던 것보다 작은 게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큰 건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해야겠죠?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제곱 형태로 2개, 4개, 8개 이렇게 항을 그룹핑해가지고 하면은 발산한다고 하는 거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조금 어렵게 거기에 쓰여져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죠.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 이 n 제곱분의 1은 어떻게 되느냐. 네. 얘도 0으로 수렴하는데 뭔가 더해 나가는데 얘 어떻게 될까? 쟤는 수렴합니다. 쟤는 수렴을 해요. 대학교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아무튼 무슨 예시를 배웠다?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하는데 급수가 플러스로 발산한 예시를 하나 배웠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기한 거죠. 하나는 플러스 값을 계속 더해 나가는데 매우 커지는 거. 증명하지 않았지만 다른 하나도 플러스 값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데 그 값이 매우 커지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등비급수인데요. 등비급수. 급수가 무엇이다? 수열의 극한. 그럼 등비급수는 무엇이다? 등비수열의 극한.
다 배웠네요. 네. 다 배우셨고. 자. 이런 타이밍에 한번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 상태가 어떤지 자, 깨워드리고 교사의 주된 일은 학생의 잠을 깨우는 데 있죠. 여러분 자는 친구를 깨울 때는 쇄골 아니 해도 돼. 이거 해. 뭐라도 해. 진짜. 아니 진짜 수학을 할 필요는 없어. 진짜 장난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거래 인생에. 자, 아무튼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쇄골을 치면은 톡톡만 쳐도 잘 깨죠. 뭘 다 열심히 하긴 하네. 스트레칭 같은 것 좀 하시고. 지금 이제 국어 한 2, 3번 풀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맞지? 지금 국어 뭐 풀고 있을 거 아니야. 네네. 바로 일어나죠. 네, 등비급수입니다. 우리가 진도가 그렇게 빨랐나? 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개념 열기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맨 아래 보시면은 빨간색 글씨, 굵은 글씨 나와 있죠?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급수라고 하자. 이게 뭔 소리냐? 자, 등비 수열이 하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얘를 일반항으로 무엇을 만들 수가 있다? 급수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별거 없죠. 그냥 AN에 특별한 형태가 하나 주어진 겁니다. 그럼 이 급수의 값이 있는지 없는지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한다? 얘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SN을 만들겠죠. 무엇이 필요하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칠판이 좀 위에다 쓸까요? 자, 등비수열의 합 어떻게 나오죠? 공식 기억나니? 등비수열의 무엇? 네. 자, SN 구해봐. 뭐 나와? 얘가 나오겠죠? 이게 끝이에요. 나눴잖아. 나누면 뭐가 모으면 안 돼. 여기면 안 되잖아요. 언제?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이럴 때는 따로 구해줘야죠. 1은 뭐예요? A. 뭐 등차 수열? 뭐 이런 거? 네. 이게 두 개의 케이스로. 자, 구했는데 n에 대한 1차식. 맞죠? a가 0이 아니면. 이 경우에 발산하겠죠. a가 0이면요? 그냥 0인 수열이니까 의미가 없죠. 다 더해도 0이니까.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때. 자,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죠. 그럼 무엇만 관련이 있다? 얘만 관련이 있다. 얘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수렴 발생 어떻게 찍겠죠? 공비의 값. 공비의 값이 그럼 언제 수렴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하죠. R이 1일 때는 체크를 했고요. 이때 수렴하죠. 그리고 얘랑 얘를 제외한 모든 케이스에서는 발산합니다. 아시겠죠? 이때만 수렴하죠. 얘가 어디로? 0으로. 그럼 뭐만 남아요? A 빼기 1 R 빼기 1 얘를 식을 정리한 게 뭐예요? 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결론이 무엇이다? 등비수열이 주어져 있다. 급수를 만들자. 값을 구하면 이렇게 된다. 언제? 이럴 때에만. 나머지는 다 발산한다. 끝. 그래서 우연찮게 뭘 구하는 거예요? 그냥 되게 스페셜하죠? 얘를 알고 있으면 좋은 점이 무엇이다? AN을 가지고 SN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극한값을
결과를 알 수가 있다. 언제? 이때에만. 절대값 1보다 작아야 돼요. 네. 끝. 그 내용이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파일 박스 있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가 0이면 큰 의미가 없다. 됐습니다. 34페이지. 예제 1번 볼까요? 자,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로 만든 급수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제. 공비가 얼마? 4분의 3. 절대값이 1보다 작다. 그럼 급수가 수렴한다. 어디로? 1 빼기 4분의 3. 분의 1로 수렴한다. 2번. 공비 얼마? 빼기 2분의 3. 절대값이 1보다 크다. 발산한다. 되죠? 사실 예제 1번에 2번에 나와 있는 수열은 모두 안 돼요. 일반항도 0으로 안 가잖아요. 맞죠? 발산한다고. 자, 테스트 써놨고요.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야? 저 등비 수열의 수렴하고 똑같아. 공비의 크기를 잘 보자고. 공비의 크기. 곱해지는 값의 크기를 잘 보자는 소리입니다. 등비 수열에서는 1이 포함됐었죠. 1에서도 수렴했었죠. 급수에서는 걔를 빼고 수렴한다는 소리죠. 자, 예제 2번입니다. 급수가 나와 있는데 그 급수가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일반항을 써볼게요. 자, 최초에 주어진 게 얘를 일반항으로 하는 수열의 급수인데 수열을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뭐처럼 보여요? 이 두 개의 수열을 조합한 수열처럼 보이죠? 그런데 등비수열, 등비수열이고요. 얘는 절대값이 얼마? 1보다 작다. 얘도 1보다 작다. 그러면 얘로 만든 급수랑 얘로 만든 급수가 수렴하죠. 그럼 어떻게? 이 전체 수열로 만든 급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너가 S로 수렴해. 너가 T로 수렴해. 그럼 전체가 어디로 수렴하는 거예요? 급수를 구했을 때 S 빼기 T로 수렴한다고. 왜? 수렴하니까. 자, 이 수렴하니까가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게 아니라 너로 만든 SN이 수렴한다는 소리죠. 얘로 만든 급수가 수렴한다. 왜? 절대가 1보다 작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수열 두 개 주어있지만 우리는 시그마를 붙여서 생각한 그 수열을 수렴하니까 얘로 수렴하겠죠. 급수가. 예.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하지.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 자, 첫 번째 형 얼마야? 써. 5분의 4야? 5분의 3이야? 마이너스? 이거 구하면 되죠. 그래서 계산은 상당히 쉽게 됩니다. 무엇만 잘 체크하자, 공비만 잘 체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많이 나오죠. 그냥 적당히 잘 분해를 해서 분리를 해서 절대값이 1보다 작게 만들자 이런 소리입니다. 35쪽입니다. 등비 급수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 등비 급수 쪽에 이런 단어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닮음이죠, 닮음. 닮음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비슷한 도형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를 딱 형태를 보면 압니다. 등비 급수를 사용해서 급수의 값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럼 뭘 찾아야 된다? 첫 번째 항과 공비를 찾아야 되는 거죠. 저 공비를 찾을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닮음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문제는 많이 풀어보시면서 중학교 거를 같이 복습을 하세요. 네. 예제 3번 볼까요? 교과서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구하면 되겠다? 색칠된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해보자. 그 그림 보면은 그 대각선 위에 점점점 보이죠? 어떻게? 계속해서 더해 나가자라는 소리입니다. 해보죠. 자, 가장 커 보이는 정사각형을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점점점점이니까 얘를 최초에 첫 번째 항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길이가 얼마야? 한 변의 길이가 2래요. 절반이니까 1, 1이겠죠? 첫 번째 항의 크기가 1입니다. 첫 번째 항 1이에요. 자, 두 번째 항 어떻게 만든 거죠?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자, 다시 이렇게가 뭐예요? 최초에 얘를 만들 때 절반으로 얘를 만든 거죠. 그럼 다시
절반 절반 해서 얘를 만드는 겁니다. 얘 넓이가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사실 몇 개의 항을 구해서 관찰을 하고 공비가 얼마인지 알아도 돼요. 예. 그런데 바로 설명을 하면 자, 얘 길이 얼마? 1. 길이 얼마? 2분의 1. 그러면 얘랑 얘랑 닮음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넓이니까 넓이의 비가 어떻게 돼요? 1대 4죠. 1대 4분의 1이죠. 그럼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얼마가 곱해진다? 4분의 1 곱해지죠. 얘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 공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공비.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죠.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넘어가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 닮은 비가 1대 2분의 1이니까 넓이의 비는 제곱하면 되는 거 알죠? 부피의 비는 세제곱하면 되는 거 알고 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뭐 36쪽 풀까?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